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장 마감 시황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거래소 시장에서 약 6천억의 순매수를 보여가지고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선물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했어요. 약 1조 원의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조금 빼긴 했지만 그래도 8,800억, 상당히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은 거래소 위주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매매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얘기는 외부에서 큰 자금이 국내로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일본, 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 물론 인도도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머징 마켓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일본 쪽하고 인도 쪽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은 이제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여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번에 한번 믿어볼까 하고 들어오는 정도다. 아직까지는 일본하고 인도, 그다음에 일부 대만 쪽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작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중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보다시피 많은 매도를 하고 있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도도 하지만 수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거래소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개인들은 거래소에 오늘 1조 정도 매도를 했고요. 어제도 8,400대로 거래소 시장을 팔아서 코스닥을 사고 있다.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결국에는 거래소 시장이 올라갈 때 개인들이 좀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는 코스닥 시장은 아직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은 차트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여기 앞전 고점 여기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갱신했어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여기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121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현재 외국인의 그 매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자금이 몰리는 쪽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들, 특히 여러분들이 사기가 좀 애매한 주식, SK라든가 LG, 오늘 가스공사 올랐죠. 뭐 이렇게 좀 대형주, 과거에 엄청 무거웠다라고 생각하는 뭐 KB은행, 신한지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동참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SK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SK도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SK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절대 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눌리면은 사실 것 같지만 살 수가 없어요. 더 빠질까 봐. 그런데도 다시 양봉 두 개로 빳빳하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게 얼마에 끝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대형주들을 많이 사요. 외국인도 기관들도. 그래서 이런 자금을 사서 뭐 10%도 20% 내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소형주보다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엮여 있는 지주사라든가 뭐 은행주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거처럼 코스닥의 탄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지원 방안 세미나가 나왔는데 26일 월요일 9시 30분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한다고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은 국가증권 시장 본부 상무가 이제 일단 9시 40분에서 10시에 얘기를 할 거고, 뭐 해외 사례, 그다음에 배당 결차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보시면 패널이 좀 특이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증권사도 있고 삼성자산운용,
상장협회, 금융위, 국민연금공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너공업 상무가 있고 그다음에 정인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무가 초청이 됐어요. 예, 일단 뭐 거래소에서 주최를 하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만 배당에 대한 절차라든가 개선 그리고 밸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해외에는 어떻게 시작했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강제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야 무조건 너네 그 소각해야 돼 그리고 자사주 매입해야 돼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줄게 뭐 이렇게 좀 강제성이 있어야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선 반영됐다가 실제로 나오면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26일까지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당분간 관련 주식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에코프로는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말씀드린 121선은 아직 못 넘기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약세를 보인 이유는 바이든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이든의 선거 때문에 선거에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전기차 전환을 조금 늦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 노조를 좀 달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배출가스 강화 기준 시기를 좀 미룰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에 좀 약세를 보였고 원래 기준은 27년부터 32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실가스하고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를 아마 3월 초 정도, 3월 초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3월 초에 요거 다시 한번 나올 것 고정된 내용이 이거를 어느 정도 미국의 그 자동차 노조하고 좀 밀월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바이든에 대해서 전미 자동차 노조가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4일에 갑자기 바이든을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배출가스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 이후에 지지하겠다고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노조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냐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급격하게 변하면 안에 부품들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부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차 전환을 상당히 좀 늦춰달라고 노조가 현기차에서 얘기하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업률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데 위기에 몰린 바이든이 이거를 수락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좀 약세를 보였고 3월 초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차 전지가 어려운 시절을 실적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아직도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점이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이유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계속 나온 내용인데 자사주 소각할 때 법인세 감면을 추진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게 상장 공기업 주주가치 재고라고 해서 상장 공기업이 뭐냐? 한전,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오늘 지역난방공사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죠? 한전, KPS.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가스공사 차트인데요. 오늘 마감까지 상승하는 12.7% 상승이 나옵니다. 소통방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분명히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다. 지금 같은 분위기였을 때는 공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곧 자사주 소각도 나올 수 있다. 그럼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주봉으로 보면은 오버슈팅 나오면은 뭐 3만 원대 중반이나 뭐 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포트가 4만 5천 원짜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보면 여의도에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항상 목표가를 좀 미리 선정해 놓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한국가스공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미리미리 사시면 돼요. 그 주가의 변동성에 너무 여러분들이
민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모든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아침부터 바쁘게 막 반짝반짝 하는 거 쫓아가가지고 한 1%, 2% 어쨌다 운 좋으면 5% 먹고 요런 매매로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젊었을 때 안 해봤겠습니까? 안 돼요, 그게. 그렇게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가지고 뭐 초전도 때 샀는데 갑자기 상한가 가고 다음날 또 올라가고 야 이거 너무 쉽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만 매매를 하게 되는데 딱 한 종목 걸리는 순간 그냥 전체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거는 진짜 모아님은 더 투기예요, 투기. 주식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걸 사가지고 수익을 뭐 5%든 10%든 뭐 20%든 이렇게 매매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좀 뭐 사회적으로 돌아다니는 뉴스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이벤트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꾸준히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주식에서는 돈을 벌고 싶은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그렇게 쉽게 벌기가 어렵다.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안 됩니다. 뭐 나 뭐 1,0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만들었다. 나 고수다 하시는 분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 그 5천만 원 되는데 한 달도 안 걸려요. 반면에 1,000만 원 가지고 3년 동안 5천만 원 만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나요.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1,000만 원 가지고 3년 동안 5천만 원을 만드신 분은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이 5억도 되고 5억이 또 10억도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주식을 수익률을 올리지 마시고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내가 얼마가 수익이 났는지 요거를 그리고 내가 매매하는 방법이 맞아가고 있는 건지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더 초점을 맞추시면은 제가 500만 원으로 시작하든 1,000만 원으로 시작하든 그 기간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큰 돈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저 소통방에 누가 댓글을 좀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소통방에 올려놨는데 보세요. 자, 2차 전지를 투자해가지고 보시면 1억 2천 정도 손해를 봤는데 HLB로 복구했다고 오늘 수익 구간이라고 올렸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도 보시면 믿고 따라했는데 큰 수익이 났다. 4만 원대 후반에 사서 몇 번이나 지금 수익 실현을 할까 말까 참았는데 뭐 여기까지 버텨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지가 12월 달에요. 12월 달 알겠죠? 12월 달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HLB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12월 달부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지인이 집 팔아서 샀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집 팔아서 샀다고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조정받고 또 2차 이번에 못 사신 분들 2차 매수. 그래도 안 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이라도 사라 여기 7만 원 넘어가기 전에.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라든가 회사 전망을 보고 거기 투자를 하시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수익이 나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주식 투자가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맛을 좀 느껴보셔야 되는데 자, 소통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시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시세만 보고 매매하시면 개인 투자가들의 90% 이상이 다 회사의 뭐 성장성이라든가 미래가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당장 움직여야지 이게 좋은 주식인 거지. 이게 뭐 미래 전망이 좋으면 뭐하냐. 당장 안 움직이는데 나 필요 없다. 나 돈도 써야 되고 급하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마음이 이게 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투기적인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투자로 바꾸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작은 돈 갖고도 큰 돈을 만들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시기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곧 금리 인하 시기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신 분과 투기를 하신 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제 생각에는 한 10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요. 3년 동안 금리 인하 시즌이 오는데 이 시기에
한 10배 정도의 수익의 차이가 날 겁니다. 장담하지만 이런 분들과 이런 분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것이다. 지금은 뭐 티가 안 나겠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분명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단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저는 평생 남 돈 벌어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남 돈 벌어주는 일을 했어요. 직업이 자체가 돈 벌어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튜브 한다고 자기 매매나 했던 그런 친구들하고는 틀리단 말입니다. 환경 와우에서 자기 매매 해가지고 이상한 친구들, 제가 아는 친구들 몇 명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친구들하고는 틀린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최전방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가 스스로 주식을 잘 못하겠다. 아니면 나 주식 오래 했지만 맨날 투기만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수익도 안 나고 이런 분들은 소통방 멤버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있죠? 010-2657-8694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금액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하루 한 잔에 커피값 정도밖에 안 합니다. 매매 방법을 바꾸시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바꾸시지 않으면 이대로 3년, 5년, 10년 또 금방 지나갑니다. 똑같이 지금과 과거에 똑같이 돼요.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안정적인 누적 수익으로 작은 돈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근데 사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어떻게 해요? 남 돈 벌어주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집도 사주고 아파트, 자동차도 사주고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 다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간에 무슨 수를 써더라도 여러분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종목 하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테린 포장이에요. 테린 포장. 오늘 또 어디수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보이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뭔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변화, 산업의 변화, 업황의 변화, 뭐 어떤 신제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테린 포장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보냉제에 넣어가지고 스티로폼 하얀색 스티로폼 있잖아요. 재활용할 때 쓰는 거 그거 버리기도 힘든 거 재활용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를 골판지가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택배 상자들 이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를 녹여가지고 만든 게 골판지예요. 이걸 물에 담가가지고 재활용한다는 얘기죠. 재활용해가지고 골판지 보냉 상자를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테린 포장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게 업계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거 배송하고 이제 그 판매하는데 우리 네이버 샵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들을 바로 이커머스 그런 데인데 업계에서 문의가 쇄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왜 쇄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냉장류 보관 테스트 여기 나와 있죠. 보면은 뭐 A 위치, B 위치인데 A 위치는 여기고 B 위치는 여기예요. 근데 거의 스티로폼이 빨간색인데 그리고 여기 고농축 태고박스 요거는 태고박스인데 여기 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거의 그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스티로폼하고 보냉제 박스하고 차이가 안 나는 제품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또 재활용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가격도 싸요. 가격. 스티로폼 상자보다 가격도 싸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26대 정도를 이제 상자 기준으로 5만 대를 이제 운송한다라고 하면 화물차가 26대가 필요한데 여기는 뭐 몇 개 여기 38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도 싸고 그죠? 또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큐로 볼게요. 큐로 보면 또 많이 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커머스 업체에서 당연히 이걸 쓰겠죠. 그죠? 환경도 생각하고 가격도 싸고 또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러면 무조건 이거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의가 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여러분 앞에 이 골판지 상자로 된
스티로폼 대신 보냉 상자가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존에서 지금 거의 다 100% 보냉 이 골판지 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 스티로폼 상자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고 대부분 이걸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대량 조집 생산이 구축이 되면은 그 신선 제품 포장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으킬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이거 지금도 뭐 올랐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처음에 저희가 언제 샀냐면 요때 샀어요. 요때 사자마자 운 좋아가지고 슈팅이 크게 나왔습니다. 요때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 에코박스가 나오면서 이제 올랐다가 밀렸는데 자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봐도 주봉으로 여기 옛날에 7,000원대도 갔었고 많이 갔을 때는 9,500원 400원까지도 갔었어요.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런 빅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빅사이클이 충분히 나온다. 왜 그러냐면 스티로폼 그이다 골판지로 바뀌는데 얘네 테린 포장이 지금 선두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시장을 장악할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제가 맨날 그 여기서 한 4,000원 이상은 간다고 하는 4,000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여기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빅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테린 포장을 사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고 이제 투자했는데 물론 올라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죠. 이렇게 샀다가 조정도 받고 이것도 더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추세가 바뀌겠어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싸고 물량도 많이 들 수 있고 환경이라 재활용이 된다면 재활용, 그죠? 리사이클, 리사이클도 되고. 그러니 당연히 이걸로 가는 게 정석이죠, 그죠? 그런데 이 업계 선두 있단 말이에요, 테린 포장이. 그러면 이걸 무조건 사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계약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기대감이 여기서 반영되면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슈팅에 여러분들이 야 이거 막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모멘텀.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모멘텀으로 많이 먹었냐면 자 이거 보이지도 않죠? 메디톡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이때 완전 정말 대박을 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신용등급이 8월 달에 터지면서 지수가 1700까지 빠졌어요. 1700까지 2500에서 순식간에 100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보하다가 어떤 게 나왔냐면 메디톡스가 보톡스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국내 이게 다 해외에서만 수입하는 거였거든요. 요거를 국산화했어요. 국산화 했는데 가격을 따져봤더니 국산화가 됐더니 70% 정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30%더 싼 거죠. 원가 100%니까 얘네가 100이라 그러면 70%, 30%더 싼데 성능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성형외과가 지금 강남에 난리가 나는데 이걸 쓰겠습니까? 이거 쓰겠지?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걸 또 어떻게 했냐? 대외적으로도 이게 그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수출. 그러면서 이 주식이 얼마였냐면 이때 만 얼마 했던 주식이 69만 원, 67만 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까지는 이제 워낙 기관들 오버슈팅 나왔으니까 못해도 여기만 가도 15만 원이고요. 2만 원짜리가 15만 원. 여기 갔으면 50만 원. 제가 얼마에 팔았게요? 상상이 막히겠어요. 아무튼 이런 대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갖고 이런 거에 배팅하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걸 먹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내 자산이 1년, 2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경험. 제가 옛날에 서울 반도체 얘기 안 했나요? LED 얘기할 때 서울 반도체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직 시절에 서울 반도체를 2000년도 요때인가 보다 요때부터 제가 이 LED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LED 도대체 LED가 뭐냐 리미트 다이오드 뭐 해가지고 라이트 리미트 다이오드인가요? 다이오드입니다. 하여튼 자체 발광 다이오드인데 요게 나왔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냐 물어봤더니 이게 앞으로의 그 형광등 있죠? 형광등을 대체할 거다라고 나왔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야. 제가 또 서울 반도체까지 가봤어요. 가가지고 우리 애너라고 가가지고 서울 반도체 가가지고 이 내용을 들었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제 수율이나 단가 못 맞추고 앞으로
3에서 한 5년 정도 되면 아마 상용화가 될 것이다. 요때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요거를 제가 계속 매집을 해 갖고 요거를 다 먹었습니다. 돈 이렇게 버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를 너무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 뭔가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변화에서 어떤 게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럼 이게 전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가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뭐 단기에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이런 것만 평가하시고 거기에 배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재밌습니다, 주식시장. 그리고 큰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HLB 같은 거 제가 계속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무조건 100주 이상 담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률 얼마 정도 나십니까? 라고 했더니 최근에 사신 분들이 뭐 16%, 여기 68%, 18%, 15%, 여기 아까 그분이네요. 1억 2천 손해본 거 수익 구간이다. 2차전지로 복구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아주 그냥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튼 손실 봤던 거를 좀 수익을 내셨다고 하니까 보람되고요. 가스공사 나와 있죠? 가스공사도 10% 늦게 사셨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너무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건지 지금이 좀 위험한 건지 이런 것들 다 테스트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뭐라고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활하시고 그때그때 제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직도 주필승을 사칭하는 이런 세력들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도 뭐 문자방이라고는 모르겠는데 문자방 보내주는지 모르겠지만 문자방, 무료방, 제휴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이제 이거를 파가지고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 사칭당하지 마시고요. 절대 저는 여기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그리고 주필승 소장이 뭐 진짜 직접 운영하는 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내 말씀 드릴게요. 먼저 위 연락처 010-2657에 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이건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실명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분 신청이고요.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 25년, 26년까지 세 차례 금리 인하가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때마다 개별 종목들의 금이 몰리면서 폭등 장세가 나올 그때 기회를 놓치시면 또 여러분의 생애에서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잘 힘든 장이 올 수 있습니다. 사칭 피해를 방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 커피값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절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월 9만 원, 한 달에 7만 원씩 해갖고 21만 원 정도만 받고 있어요. 왜 그래? 이 금액을 오픈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 금액 이상 받으면 절대 주필승이 운영하는 멤버십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절대 당하지 마시고 제발.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좀 그래요. 돈을 쉽게 벌려고 뭐 코인이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사기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 당하지 말고요. 그래서 3개월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 가입이 안 됩니다. 사기 사칭 세력들 가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겠죠. 저 뜻을 함께 하고 싶고 주식이 잘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두들겨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이거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소통방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주식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눈이 좀 밝아진다고 말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오시면. 아무튼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 되면 소통방을 더 이상 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금액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차면 좀 막을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고 시간 날 때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대부분 주식 투자를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입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빼고 뭐 다른 걸 간다라는 거는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변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변화가 나타나면 바로바로 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요.
제가 금요일이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시장에 화두가 있어요. 그 시대마다 화두가 있는데 지금 누가 뭐래도 AI입니다. AI가 화두예요. 이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AI와 반도체, AI 반도체, AI 그래픽 카드, AI 휴대폰. 예. AI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AI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앞으로 50년은 AI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정도로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AI 쪽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런데도 또 조정받으면 또 가고 또 가고 자금이 그쪽으로 쏠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비만 치료제잖아요. 비만 치료제. 그죠? 112가 눈만 뜨면 올라가요, 이게. 그럴 정도로 비만 치료제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곧 우리나라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 금리 인하 시즌이 되면 뭐가 오른다고 얘기했습니까?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 제가 과거에 차트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대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작년처럼 2차 전지가 급등이 나오려면 반도체가 죽고 2차 전지로 올리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다 죽고 2차 전지로 올인해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그런 여력은 없잖아요. 그죠?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보다는 상승이 좀 제한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2024년 후반에는 좀 풀린다고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선반영되면은 여름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을지 좀 생각이 되는데 그때까지 좀 이제 너무 텀이 기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른 것들은 막 움직이는데 내 것만 이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시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까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댓글에 뭐 차전지로 1억 2천을 손해봤는데 HLB로 복구했다. 그러니까 주식이 꼭 2차 전지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모는 그쪽으로 하셨고 임모는 옛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좋은 주식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도 하고 저 PBR 뭐 많은 배당도 올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당 투자도 하는 그런 건전한 문화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시장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을 만든 이유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너무 사칭 이런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을 뭐 손실이 났 이런 댓글이나 문자를 제가 많이 받았고 이거는 좀 제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시작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투당투 않는 종목들을 매매하진 않아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희한하게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늘려져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역할만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우선 축하드리고 제 덕분에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항상 본인이 잘 판단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항상 주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성만 알려드린다라고 글을 제가 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주필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